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얼리는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얼리에서 뭐 실수를 했다고 이제 나 이제 대학교 안 가. 몰라. 이게 아니라 얼리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계획이 뚜렷해가지고 그걸 맞춰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90%의 학생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파트 2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남은 11월, 한 이제 반 정도 남았죠? 그 다음에 12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때 뭐 SAT도 공부하겠죠. 12월 달에도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늦었다고 저는 보고요. 아직까지 그걸 끌고 왔다는 것 자체는. 근데 늦었다고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준비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뭘 준비를 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는 15일 날 큰 학교 두 개가 있었죠. 뭐 조조텍은 뭐 그 전에 끝났죠. 조조텍은 지금 태풍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UW는 그러니까 11월 달은 거의 주립대 위주예요. 이제 UW는 끝났고요. UW는 끝났고, 이제 여기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네. 벌써 갔어요. 얘는 이제 못 넣고요. 그 다음에 15일하고 20일 날 이제 또 애들이 이제 홍콩 대학교에 얼리 라운드가 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러니까 20일 학교 홍콩도 이제 펄리윤가? 그 펄리텍 유니버시티 홍콩 딱 그거 하나 남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싱가포르도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 이제 미국이 우선이라면은 요번 달 말에 이제 UC가 있죠. UC는 이제 정말 큰 변수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이 또 UT예요. 그래서 UC하고 UT를 지금 대부분의 학생이 만약 내 리스트에 있다면은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UT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UT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무시하거든요. 되게 무시하는 학교인데 텍사스는 되게 재밌는 주가 일단 요걸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인스테이트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외국인이어도 텍사스에 1년만 혼자 거주하면 인스테이트 돈을 줘요. 그만큼 돈이 많은 주예요. 일단 돈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얘네 주 기가 뭐예요? 롤링스타. 별 딱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성조기에 있는 별 딱 하나 빼가지고 우리는 그냥 혼자 있겠다고 맨날 독립 외친 애들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UT가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텍사스에서 취직이 잘 돼요. 그리고 텍사스도 웬만한 IT, 엔지니어링 모든 회사가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국에서 계시는 이제 사업하시거나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대부분 대기업의 지사도 다 텍사스에 가 있어요. 댈러스나 휴스턴에 가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좋아요. 그리고 만약 텍사스에서 UT 어스틴이나 UT A&M만 나온다면은 전혀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뉴욕이나 버스턴 쪽에 가가지고 치열하게 해가지고 직장 못 구할 바에는 텍사스에도 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요. 어디라고 하셨죠? 텍사스 어스틴하고 A&M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텍사스 대학교 1, 2위고 그다음 댈러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젊은 한국인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이나 이과 쪽으로 한국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갔던 애들의 말에 의하면은 교수님들이 잘 끌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를 공부하는 애들은 연구 참여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런 기회는 이제 딴 데 없는 기회를 여기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텍사스는 자기 원서를 따로 써요. 커먼앱이 아니에요. UC도 마찬가지로 자기 원서를 따로 써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두 학교를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빨리 원서 쓰세요. 좀 오래 걸려요. 여기는 좀 서류 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되면은 얼리 냈던 학생들은 웬만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냥 그때부터 이제 노는 애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짜는 1월 1, 2, 5, 10, 15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죠. 1월 1일 날 있는 게 이 날짜에 걸쳐서 상위 이제 30위 대학교들의 데드라인이 분산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11월, 결국 이제 앞으로 한 달 반은 이러한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만약 내가 일본도 지원하겠다, 홍콩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건 얼리였으니까 또 그때 하면 되고요. 그럼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려면은 봅시다. 11월 달에는 솔직히 여기 잘 보세요. SAT, ACT, SAT2 이걸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원한 학교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먼저 하세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원서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팅을 하세요. 리포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되게 특이한 나라가 잘 보세요. 이제 추수감사에서 끝나면은 모든 학교가 이제 마비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네들. 되게 이제 추수감사절 기준으로 학교가 행정이 되게 지금도 느린데 한 50% 더 늘어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쯤 다가오면은 한 15일쯤 되면은 16일쯤 되면은 이제 부서들이 문을 안 열어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맨날 보이스메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끝에 보면 되게 황당해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갔으니까 1월 2일 날 옵니다. 뭐 나는 지금 12월 중순인데 1월 2일 날 온대요. 근데 이게 이러한 배경도 있지만 뭐냐면은 레귤러 원서는 그게 있어요. 얼리는 조금 다른데 레귤러는 모든 서류가 도착한 시점에서 평가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리포팅을 했는데 도착을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학교에 4번 보낸 애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모른다 그래요. 얘는 분명히 결제를 했는데 ETS에다가 학교에서는 안 받았대요. 그럼 얘는 또 결제를 해요. 또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점수가 있다면은 모든 점수가 아니더라도 있는 점수는 지금 내가 타겟한 학교에는 일일이 먼저 다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시간 지연되는 거를 한 달 반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만큼 평가되는 파일에서 밀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미완성 원서잖아요. 1월 1일 데드라인인데 그때까지 모든 게 도착 안 했다면 어떤 사유든 간에 미완성 원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리포팅은 꼭 11월 달에 일단 준비된 건 다 하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추천서하고 카운슬러 리포트는 내가 만약 얼리할 때 그만큼 적극적으로 못했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하세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또 그래요. 아, 엄마 쪽팔리게 뭘 그래. 한마디 해요, 걔한테. 야, 너 정말 그럴 거면 너 그냥 한국 들어와. 대학교 가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들어온다면 어떡해. 네, 진짜 그러면 들어오라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데 단 부모님은 개입하지 마세요. 이때 부모님들이 많이 가요. 뭐 아는 사람 통해 가서 또 만나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막 뭐 김모모 학부모님 오는데 한국 또 엄마야. 또 박모모 누구 리는 이제 중국이랑 이제 싱가포르랑 겹칠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고 박이야. 또 그냥 나 바쁘다고 하면 안 될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은 다 말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 좀 잘 써주세요. 얘가 좀 잘 써달라는 게,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드세요. 얼마나, 그게 뇌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이 가서, 그냥 진솔하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친분 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더더욱더 그냥 친하게, 요새 내가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11월 1일 날 냈을 때까지 내 추천 내용이랑 12월 달에 내일 내 추천이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특히 이것도 이제 활동이 많은 애들의 문제, 그러니까 애들한테 해당나는 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축적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게 계속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는 계속 이제 추천인이나 카운sel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것까지 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midterm 리포트는 당연히 알아서 학교에서 해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올해 지원을 하든 내년에 지원하든 간에 너무 학생을 믿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저도 되게 놀래는데, 대학교 데드라인이 있어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데드라인이 있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 자체 데드라인이 있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카운슬러 리포트에 쓸 내용 며칠까지 내라. 그 추천서 쓸 내용 며칠까지 내라. 그 다음에 원서는 며칠까지 1차 버전 내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 알 게 뭐야. 그리고 맨날 못 봤대요. 뭘 못 봐요. 거기 그냥 안 본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관리를 해주세요. 그런 데드라인 놓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낳기 때문에 10일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레즈메는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업데이트 시키세요. 근데 업데이트 시키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2019년 5월까지 졸업하는 시점까지 아니면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용까지 다 업데이트해도 돼요. 그거 다 포함시키세요. 커먼앱에서 하는 거예요? 네, 커먼앱 이력서에도 해도 되고요. 커먼앱에도 해도 되고요. 근데 일단 이제 근데 기본적인 거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 가기 그 사이에도 커먼앱 보면은 포스트 하이스쿨이라는 란이 따로 있어요. 클릭할 수 있는 게. 이게 9, 10, 11, 12하고 하나 란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의 계획을 좀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여기서 뭐 뜬금없이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되게 열심히 하나한테 유리해요. 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요. 했던 거를 내가 가기 전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력서나 원서에 내가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지 가장 좋을지, 무작정 자랑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때 이력서를 하나 완성해 놨다고 해서 그 이력서가 모든 대학교에 같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할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내가 만약 전공이 학교마다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애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력서도 살짝 내용을 변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해놨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그냥 다 돌릴래. 이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활동이 부족하다면은 그것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학년들은 그러면 되고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학년 애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지금부터 이제 만약 지금까지 별거 한 게 없다면은 겨울방학 때 뭐 할지, 1, 2, 3, 4, 5월 달에 뭐 할지 이런 걸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액티비티가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고생하는 거는 행복한 고민이고요. 너무 없어서 고민하는 건 너무 불행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애들이랑 부모님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랑 아빠는 너 왜 활동 그렇게 안 했니? 근데 또 애는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꼭. 엄마가 시험도 잘 보라면서 맨날 나한테 SAT 그랬잖아. 그래서 그 SAT 공부하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해? 화근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할 때는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모님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뭐뭇을 시킬 때는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너 과외하라, 저녁 때 끝나면 SAT 해라, 뭐 그렇다면은 나중에 활동이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부모님들이 자초한 현실이에요. 액티비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전공은 학교들마다 되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공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번에 이제 코넬을 지원했던 애 중에 그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코넬 레터스 앤 사이언스, 그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 정치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소시올로지도 따로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SAT2를 요구해요. 그런데 반면에 코넬의 퍼블릭 펄러시로 가면은 SAT2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미국 국내 정치와 정책,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이런 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를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학생은 SAT2 점수가 없어서 코넬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그거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는 다 준비됐는데 SAT2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과 대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펄러시과는 아트 앤 사이언스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유니버시티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뭐냐면은 더블 메이저, 트리플 메이저를 되게 쉽게 시켜줘요. 그래서 나왔을 때 자기의 졸업증이 전공이 3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악용하는 게 뭐냐면은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낮은 과를 갔다가 바로 2학년 때 유니버시티 미시건 비즈니스 전공을 신청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2개를 했을 때는 4년이면 되고요. 3개까지 했는데도 봤어요. 그러면 5년이면 졸업해요. 그러면 졸업증이 3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영학사, 그 다음에 무슨 학사. 그래서 유니버시티 미시건은 내가 점수가 안 된다면 굳이 내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편입이 아니라 트랜스퍼가 아니라 복수 전공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신청하면 다 돼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그건 안 되죠. 대표적인 이제 NY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앤 사이언스 가가지고 스턴으로 못 가는 것처럼. 근데 또 여기서 또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NYU 아부다비 지원하세요.
그럼 아부다비 가서 2년 있으면은 바로 2년 뒤에 NYU 스턴 갈 수 있어요. 졸업은 NYU 스턴에서 해요. 그리고 NYU 아부다비가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가 모든 돈이 다 있고요. 국제 기업들이 다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0%잖아요. 그리고 그 두바이에서 일을 하면은 특히 이제 헤지 펀드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그 뭐 미래에셋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 지하자원 갖고 내가 그 뭐 컨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바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공을 정할 때 그 하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들마다 그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서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특징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그 과를 좀 잘 매칭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단 하나의 과를 생각하고 있고 그 타이틀을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이제 앞으로 레귤러 때 지원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융합된 전공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이 좀 변경되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과대학교의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걸 하기 위해선 또 아까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다리는 거는 이제 서플리먼터리 에세이가 있죠. 이제 내 액티비티랑 어느 전공이 가장 관계성이 좋은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공을 정하는 게 좋고요. 또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세요. 근데 반대로 나오는 건 지금에서 뭐 하냐인데 어차피 제 답은 뭐냐면요. 얼리 때는 의미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공을 정할 때는 일단 이력서를 갖고 먼저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원하는 거를 밀고 나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에세이를 쓰는 게 상위들 학교 같은 경우는 에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650대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쓰겠어요. 아까 그 서플리먼트 에세이는 그런 유형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이력 분석을 해가지고 전공 선택도 다시 한번 하세요. 학교 선택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전공이 다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단과대학교 가는 점수랑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작업이 11월 달에는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요거와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되는 학교가 어디냐면 이제 UC가 좀 문제가 돼요. UC가 뭐냐면은 UC는 모든 캠퍼스가 원서 하나로 넣잖아요. 원서 하나로 넣기 때문에 근데 원서 하나에다가 내가 지원하는 캠퍼스마다 전공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세이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8개 중 4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 내 전공이 통일되지 않고 뒤죽박죽 돼 있다. 어떤 학교는 내가 엔지니어링 넣고 어떤 학교는 내가 바이올로지 넣고 또 어떤 학교는 내가 사이콜로지 넣고 그러면은 UC 프롬프트 8개 중에서 전공 에세이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다가 350자에다가 나는 엔지니어링도 하고 싶고 사이콜로지도 하고 싶고 바이올로지 하고 싶고 그러면은 뭐 새 학교에 다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전공이 좀 뒤죽박죽 거린다. 그러면은 절대 UC 에세이 중에서 그 내가 관심 있는 학과목 그거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모든 학교를 포괄시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UT는 상관없어요. UT는 그 캠퍼스마다 질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F, G 질문이 있는데 텍사스 어스틴하고 A&M은 A, B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B, C, D, E, F는 전공이랑 캠퍼스마다 이제 고르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건데 그 메인 에세이보다 이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이제 내가 써야 되는 에세이들의 유형이 뭐가 나오는지 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Y 메이저 에세이도 나올 거고요. 이 전공에 대한 에세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 스쿨 에세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cademic Vitality 에세이. 만약 여기서 스탠포드를 지원하거나 프린스턴을 지원하거나 콜롬비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 두 개를 1번하고 3번을 구분시켜야 돼요. 비슷해 보이죠, 내용은. 그런데 1번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고요. 3번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그 무엇이에요. 결국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학과목 자체가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쓰는 게 더 접근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얘랑 얘를 중복시켜버려요. 여기서도 나는 그냥 케미컬 엔지니어링 하겠다 그러고 여기서도 나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치 중심적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3번을 더 상위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난 과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공하고 있다는 거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고. 근데 왜 과학에 관심이 있냐는 거는 좀 더 이제 철학적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과학 쪽 애들이 이제 문제되고, 이제 문학이나 사회과학 쓰는 애들은 조금 좀 더 수월해요. 왜냐면 이게 전공을 쓰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갖고 쓰더라고요, 많이. 내가 이 전공을 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뭐 글을 쓰든지, 어떠한 시를 쓰든지, 어떠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쓰니까 되고요. 4번은 이제 액티비티 에세이예요. 또 액티비티 에세이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4번하고 1번이 겹칠 거예요, 또. 뭐냐면은 로보틱스 하는 애들은 나한테 중요한 것도 로보틱스. 나한테 중요한 액티비티도 로보틱스. 겹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건 뭐냐면은 절대로 이 에세이들의 내용이나 소재가 겹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많은 학교를 지원했던 학생이나 앞으로 많은 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지원하는 요구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그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각각 다른 소재를 끝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들도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상위 학교를 한다. 근데 상위 학교라는 건 이제 30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 50이 밖에 갈 거다. 오늘 제가 말한 거 다 안 들어도 돼요. 나는 꿈이 그냥 미국에 있는 100위 학교 가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바로 끄세요. 이거 듣지 마세요. 이거는 100위 학교는 정말 상관없어요. 그래서 30위, 40위 안에 있는 나는 학교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에세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 좀 기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커뮤니티 에세이. 커뮤니티 에세이는 뭔가 내가 속한 공동체겠죠. 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 또한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모토 에세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어떠한 가치를 표명한다고 돼 있어요. 버스턴 컬리지가 대표적인 거죠. 그 제비스 에듀케이션을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너는 이 학교 모토에 부합하는 학생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가치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너의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쓰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앞으로 내가 뭐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액티비티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riting a lett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writing a letter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친구한테 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거의 특정 인물한테 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시리어스 퀴즈 같은 경우는 내가 존경하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대화하는 내용을 써달라는 에세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레터 에세이는 친구한테 쓰는 것 빼고 나머지는 그냥 Y 메이저 에세이의 변형이에요. 그냥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고 왜 이 사람이 궁금한지 그거고.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너 미래 뭐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이후에 뭐 하고 싶냐. 특히 이거는 콜롬비아는 들어가 있죠. 그 대학교 이후에 너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막히죠. 왜냐면 한 90% 애들이 엔지니어링 가는 거는 돈 많이 버니까요. 취업 잘 되니까요. 엄마가 가래요.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엄마가 My mom told me to go because today we live in a very competitive world. 그래가지고 취직이 잘 돼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이제 미래. 근데 Y 메이저도 잘 보면은 미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Y 스쿨도 내가 이 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도 내 미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가 잘 나오는 거는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애예요. 왜냐면 모든 에세이가 결국은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 하는 것도 너무나 부모님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마세요. 듣긴 들어야 돼요. 듣긴 들어야 되지만 아직 안 가본 미래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가본 것처럼 쓰면은 이게 뭐야? 되게 개인적인 글이 안 돼요. 근데 미래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도? 그런데 그 미래를 분명히 변해요. 우리가 오늘 10시, 11시에 지금 왔던 시간이랑 지금 밖에 길 보면 다 굳었을 거예요, 길이. 학생이 대학교 4년 뒤의 미래는 지금 어른이 알고 있는 미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봤을 때, 얘 참 현실을 잘 파악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를, 이런 결말을 맺을 때는 항상 학생이 생각하는 미래. 그거는 답이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수하게 쓰는 애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에 비춰봐서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다고 쓰는 애들이 결국 또 좋은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도 보면은 단순히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의 내용이 조금 바보스러워도 내 활동이랑 다 이게 조화를 이룬다면은 얘는 가능성 때문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액티비티는 하나도 없는데 에세이가 너무 좋다. 그런 애는 살짝 50-50예요. 그런 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항상 보면은 활동이 좋은 애들은 다 좋은 데 가요. 그거는 정말 불분의 룰이에요. 그런데 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우리 애가 요게 조금 그런데 요게 좀 무조건 이렇게 많아질수록 조금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에세이도 너무 아까 말했듯이 기교적으로 쓰지 말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그러니까 다들 메인 에세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대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걸로 오늘 마무리할 건데 메인 에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일단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메인 에세이는 아까 그 인간을 쓰는 거니까 지원자 학생을 쓰는 거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을 안 주고 너 자신을 표현하면 돼요. 근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뭐냐면 모든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교가 원하는 게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럼 되게 휴머니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휴머니티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따뜻한 애 거예요. 근데 그런 에세이를 갖고 유펜에 집어넣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커요. 왜냐면 유펜은 그런 애들 원하지 않거든요. 유펜은 거의 실용주의의 극치고 그 다음에 조금 화려한 애들을 좋아해요. 또 그런 에세이를 가지고 NY에 넣으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NY의 초점은 뭐예요? 국제화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정신. 또 그 에세이가 컬럼비아에 넣으면 또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컬럼비아가 원하는 거는 학문적 탐구예요. 그래서 분석력을 원해요, 에세이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쓸데없이 뭘 리스팅하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150자 들고 지난 1년 동안 너가 수업 외적으로 읽은 책들을 쓰세요. 또 지난 1년 동안 너가 참여했던 뭐 전시회나 이런 거 쓰세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컬럼비아는요. 그런데 이거 그 사이드 얘기인데 거기다가 안 간 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티나요. 애는 활동은 미술 활동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브로드웨이 가서 뭐 하고 뭐 그냥 여행 다녔으면 그 관광지에 있는 거 몇 군데 그냥 쓰고요. 그냥 너무 거짓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영문학 수업에서는 B 나오는데 읽고 있는 거 막 톨스토이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얘는. 그러면 100%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학생다운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준비하는 것도 제가 되게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게 비관적으로 안 들리는 애는 누구냐면요. 자기 학교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 열심히 애들은 여기서 비관적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관적인 애들은 누구냐면은, 그리고 또 걱정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학교 생활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는.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이제 SAT 공부하거나 수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나 돈 내고, 이런 애들은 조금 상위 학교 가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된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땡스기빙 때 SAT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땡스기빙 때 좀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레귤러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지금 UC하고 UT가 준비가 안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세요. 그럼 빨리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에세이를 지금 끝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땡스기빙 전에는 원서는 끝내 놓으세요. 왜냐면은 준비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야지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수, 목, 금, 토일은 이제 학교 문 닫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빠가지고 잘 안 도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C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UT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서는 다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에세이를 쓰면 되고, 레귤러는 일반적으로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레귤러 때는 점수 좋은 애도 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레귤러 때는 이제 100분율을 한다면은 점수 좋은 애가 한 20% 붙을 거예요. 25%는 활동 좋은 애가 한 25% 붙을 거예요. 25%는 에세이가 정말 잘 나오는 25%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는 이제 발전 가능성 있는 애가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자기 이력서 꼭 분석해가지고 나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는 가능성으로 가야 되는데 잘난 척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원서를 준비하면은 레귤러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E들이요. 그럼 UC는 이제 콜리션 앱을 통해서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해놓는 거잖아요. 뭐 컬러쇼가 근데 UC는 UC 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UC 앱에서 네네. 하면 거기서 이제 학교 캠퍼스를 뭐 다비스든 산타바바라 네네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네네네네. 하면 나머지 자세한 그 메인 에세이나 그 메인 에세이는 따로 없고요. 거기는 그 캠퍼스는 자기가 고르고 별로 자체적으로 없어요. 딱 그 하나의 원서로 해가지고 클릭하면 이제 비용이 한 35불인가 50불 더 올라가요. 학교마다 네네네.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마다 비용이 네네네. 계산되는데 네. 그럼 UC에서는 주로 어떤 성적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출하는 건요. 근데 UC 원서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학점이, 그러니까 UC는 그거 있죠. 만약 D 학점이 있으면 지원 못 해요. 네. D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요. 3.0 이하도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SAT2는 안 내고요. SAT2는 특정 과만 내고요. 그러니까 UC 버클리 같은 건 이제 그 물리학과는 내야 되고요. 엔지니어링 내야 되고. 근데 거긴 또 특정을 해놨어요. 수학하고 물리 내라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커먼 앱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10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UC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5개, 봉사 5개, 그다음에 인턴십 워크 익스피리언스 5개, 이건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돈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기타 활동 5개. 이거를 20개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엔지니어링 전공을 할 건데 수학하고 물리가 저기 12학년 때 듣던 거라서 좀 더 점수를 좋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12월 거까지 12월 1일 서브젝트 2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그 엔지니어링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UC는 원칙적으로 서브젝트를 안 받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엔지니어링 안에서도 그 특정 그 버클리는 받아요. 수학하고 물리만. 근데 그 12월 점수는 이제 점수를 안 보고 리포팅을 하는 거죠. 추가로 따로 업로드를 시키는 그건 안 돼요. 그냥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볼 시험이 뭐냐. 예상 점수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이런 시험 네네. 그거는 무조건 제출해야 돼요. 아, 그게서 그 블라인드 리포팅이죠. 네, 내 점수 안 보고. 그래서 지금보다 낮아도 내야 돼요. 네. 따로 예상 점수 이런 건 있는 게 아니고 예상 점수 넣는 건 없어요. 스크립을 언제는 넣을 거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스크립을.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질문 더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면은 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늘 먼저 외부 상황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